하고 오늘 프리뷰 바로 진행해보면 첫 번째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미네소타 경기는 확대를 좀 할까요? 네, 미네소타 경기는 서스펜디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인트루이스 경기랑 미네소타 경기는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베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주력급 경기다라고도 강조까지 드렸습니다. 진행됐고 이 경기는 결국 서스펜디 났고, 세인트루이스는 진행됐다가 결국 대승으로 경기 거의 주력급 경기 결과 분명히 나왔죠.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타선이 아무것도 못하고 소니 그레이 막히다가 타선 리드 뺏기니까 불펜 던지고 그대로 대승 나온 경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그래서 이제 그레이 잘해요. 그레이 잘해요. 네. 오늘 요 경기 때문에 이 경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실질적으로 오늘 배정된 이 경기는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8회, 7회에 서스펜디드 난 것도 아니고 지금 3회 끝나고 서스펜디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닝이 너무 많다 보니 오늘 선발 투수들 그대로 올라오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롱릴리프 쓰고 불펜 쓰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저 또한 예측할 수가 없고, 내일 경기 시작했을 때 선발이 누가 될 거고 타자가 누가 빠질 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 경기 결과 이 앞의 결과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사실상 더블헤더 아닌 더블헤더가 되는 건데 더블헤더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게 선발 자원을 못 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불펜 과부하가 서로가 좀 걸린 상태에서 이 경기 진입이 될 건데, 하필 이 경기도 이 시간대에 비가 온답니다.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차피 구매를 못해요. 물론 이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서로가 조금 롱릴리프 쓰면서 경기를 하고 필승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소모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가 끝이 난다라고 하면 이 경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훨씬 할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페렉이 지금 9위가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번 경기까지 해가지고, 저번 경기 볼티모어 상대로는 샌프란시스코만큼의 9위는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얘가 어깨가 완전 풀린 날이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전 때가 97마일 찍은 날. 근데 볼티모어 전에 다시 95마일대로 떨어지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어. 조금 그때보다는 안 좋았지만 지금 안정감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거기 미네소타 라인업이 지금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 불안한데, 윌리엄스의 제구가 안 좋다 보니 자동적으로 출루가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미네소타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 경기는 미네소타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역시 8시 40분 경기고 이거 끝나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경기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팅 마감은 이때 되겠죠. 이전에. 그런데 그때 보고 날씨,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날씨가 비 안 오네, 그리고 예보 보니까 비 안 올 것 같네, 그러면은 요거에서 투수 운영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승조 자원들이 있습니다. 나름 뭐 알라드부터 시작해갖고 클리블랜드는 뭐 알라드, 스미스, 가디스, 그 다음에 아무리 클라스에 한 4명이 대표적이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샌즈, 잭스, 듀란 플러스 지금 콜롬비가 부상이라서 아쉬운데 스튜어트까지 해가지고 4명 정도 필승조를 여러분들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알칼라 말했나? 아무튼 그 정도. 걔네들이 만약에 요 경기에서 전부 투입이 가능한 경기다, 그러면 변수가 서로가 없다라고 보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선발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필승조 쓰는 경기로 흘러갈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불펜 운영에서도 미네소타도 클리블랜드도 변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선발 싸움이네. 타격에서 선발 누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냐 따져보면은 미네소타가 약간 우세입니다. 윌리엄스는 자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구가, 얘가 커브도 좋고 체인지업도 좋고 슬라이더 각도 횡적으로 폭으로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그래서 헛스윙률은 나오는데 그 공이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패대기 되는 공이 꽤나 많아요. 낭비되는 공이. 그래서 투구 인도 짧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이고, 본래 출루로 해서 자멸될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가 이 윌리엄스입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 안정감에서는 미네소타의 타선이 폭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리블랜드 윌리엄스의 자멸로 공짜 점수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경기가 요 경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랑 신시내티 똥줄 좀 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생각 이상으로 켈러가 너무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팽팽한 상황에서 홀더맨이 너무 이제 저에게는 복덩이죠. 복덩이. 원래 작년에 홀더맨이었다 올라왔으면은 조졌다 오늘 못 이긴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진짜로 그 좀 굉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실제로 101마일, 101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요. 커터 92마일짜리,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 무브먼트는 마리 슬라이더지 스위퍼 수준으로 휘어가는 선수가 이 홀더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그 부진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무리 배드너, 얘도 진짜 샌디에고에서 트레이드 돼가지고 처음에 이 어디지 피츠버그에 넘어왔을 때는 제가 방송하면서 그 말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와 배드너 얘는 지금 이번 시즌 이렇게 하면 피츠버그가 어차피 셀러가 될 거면은 이거 트레이드 시장에서 얘는 진짜 유망주 크게 받고 팔아먹을 수 있다. 그만큼 얘의 스플리터가 굉장히 위력적이었거든요. 마무리 투수 낙점 받을만 했었죠. 체프먼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체프먼이 마무리 있고 배드너가 셋업 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홀더맨까지 해서 피츠버그의 불펜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너가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있는 작년부터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이번 시즌 전성기가 아니라 이제 절정이거든요. 그 삽질을 하는 게. 그래서 둘이가 이제 다 퍼졌죠. 그래서 신시내티가 무려 몰아치기를 하면서 12안타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7대1로 경기를 또 승리를 해줬었고, 오늘 경기에서 팔터랑 마르티네즈 나오는데 이 팔터가 지금 우타 상대로 이 공략하고 보여주고 있는 구위 자체에서의 기량은 지금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좌타 상대로는 얘가 지금 이번 시즌의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그 표본 자체가 좀 적다라는 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9이닝 선이라고 하니까 한 27타자 정도 상대를 하면서 이제 14개의 안타를 허용했었고 피안타율이 3할 5푼 9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타 상대로 좀 많이 약한 모습이에요. 좌투수인데도. 근데 지금 우타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도 만약에 델라크루즈랑 벤슨 있죠. 제가 4경기 연속 홈런 쳤다네. 어제 홈런 흐름이 끊어지긴 했죠. 안타를 다 때리긴 했어요. 벤슨,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럭스가 쳐줘야 돼요. 쳐줘야지 이게 경기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어제 너무 잘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하면 상위 타선에 나오는 에스피날이라든가 얘네들이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어제 경기만 보더라도 프리들이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지금 좌타 라인업에서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프리들 그 다음에 벤슨 안타를 다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 스테판슨이 결국 포수로 나왔죠. 저는 이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원래 제가 어제 예상했던 건 스테판슨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스테판슨이 나와가지고 타선이 좀 죽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늘도 만약에 스테판슨이 안 나와주고 이제 스테판슨 대신에 그 포수가 운영이 바뀌게 된다면 타선의 효율은 4위 타선에서 신시내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트레비노가 나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르티네즈 합을 트레비노가 맞춰주면은 좀 더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트레비노 실제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까지 생각을 하면은 좌타가 그래도 조금 타선이 불이 붙어있고 이 팔터가 좌타에게 좀 약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오늘 선발 싸움에서도 마르티네즈와 팔터 실점이 서로가 오갈 수는 있는데 어제 경기 치는 거 보면은 피츠버그가 지금 안 좋은 거는 안 좋은데 카미네로라던가 타격감이 좀 있는 애들은 좀 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만 쳐가지고는 안 되고 피츠버그도 홈런이 부족한 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타 우려가 좀 줄어들게 되었을 때 불펜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신시내티가 상황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수터 썼는데 수터 연투 가능하고 리차드슨은 연투 못 될 것 같고요. 버러우랑. 근데 이제 마무리 투수 그 다음에 셋업이라고 봐야 되는 메이랑 그 다음에 패건이 오늘 나올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틀 연투를 때려가지고 3연투를 때렸을 거예요. 패건은 심지어. 패건은 3연투였다가 메이는 면투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단 하루 휴식을 해서 오늘 출정이 가능하고 수터 자원이죠. 연투 수터 지금 1.75
ERA로 오늘도 올라와가지고 1인 깔끔하게 막아줬는데 수터 나올 수 있고 이러면은 불펜에서 지금 3명 정도가 잘 버텨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기는 오늘도 신시내티가 좀 유리해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어제 제가 이제 분석을 진행했던 경기라서 프리뷰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해드렸던 점, 살짝 보너스 느낌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랑 컵스 경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웨더스 타이어인데 얘네들 리턴 매치입니다. 5월 12일이었나 13일 날에 홈에서 컵스가 이미 타이온을 내고 웨더스를 상대로 경기를 했었는데 당시 3대1로 솔로 홈런 3방의 타이온이 무너지면서 마이애미가 오히려 컵스를 잡아냈던 이력이 있어요. 웨더스의 시즌 첫 경기였고요. 이제 그때 당시의 타격은 확실히 컵스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 웨더스의 피칭이 과연 그때만큼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저 또한 이거를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웨더스는 이게 첫 번째 경기 5이닝 1실점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를 하면 얘는 한 시즌 성적 자체 ERA를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해서 ERA로 따졌을 때 4점대 초반의 ERA를 가져가는 게 맞는 선수예요. 정석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컵스의 타선도 타선인데 지금 컵스의 불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애미의 불펜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컵스도 어제 사실상 이 올인을 때렸거든요. 올인을 때린 건데 심지어 지금 필승조 중에서도 지금 마무리급 활약을 해줘야 되는 프레슬리가 마무리를 상황이 안 될 때 마무리 역할을 못한다고 봤을 때 지금 팔렌시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팔렌시아가 근데 털려버린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컵스의 불펜진도 지금 불안해질 뿐더러 마이애미가 오히려 홈에서 지금 오면은 지금 에드워즈가 없지만 어제 산체스가 원맨 캐리를 해버리고 상위 타선, 하위 타선에 돌아가면서 지금 타격이 되고 있죠. 컵스도 타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제 크루 암스트롱이 너무 못 쳐가지고 삼진만 3개 쳐먹으면서 졸라 삽질을 했다 보니까 상위 타선부터 시너지는 당연히 죽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크루 암스트롱이 원래 이렇게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예, 원래는 이렇게 못하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반등할 여지는 분명히 열려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면은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경기도 오늘도 마이애미가 좀 비비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크루 암스트롱도 좌투 상대로 성적이 이번 시즌에 안 나옵니다. 예, 우투 상대로는 3할이 넘는 타율이 나오고 있는데 좌투 상대로는 1푼 2할대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터커가 지금 5월달에 타율이 2할 1푼입니다. 2할 1푼. 네, 너무 안 좋아요, 터커가. 그 부분이 오늘 좀 많이 거슬리지 않나. 사실 좌투 상대로 터커가 약한 것도 아니고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 대결 상대 성적도 안 좋게 나오고 있을 뿐더러 표본이 적어서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 경기 당시에 웨더스 상대로 고전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었고, 지금 터커의 5월달 페이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뭐 당장 그 아마야가 돌아오고 나서, 아마야가 어제 다 했지만 켈리가 지금 컵스가 졸라 잘 나갈 때, 아마야 부상일 때 켈리가 맡아주면서 4번 타자 나와가지고 OPS 0.1413까지 찍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켈리가 홈런 쇼를 하면서 컵스의 대승을 매번 이끌어줬었거든요, 연승 기간 때. 아유, 위장치. 이거 저번에 그 부유대 쏘신 거구나. 방 들어오셨나 보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아마야가 어제 같은 활약을 해줘야지 이게 뭔가 좀 된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마야가 좌투 상대 타율이 1할 7푼 6리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아마야도 부상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도 당장 아마야가 만약 좌투 상대로 약한 모습이 또 이어지게 되면은 웨더스가 지금 제구가 되고 있죠. 그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구도 되고 있고, 마이애미 홈에서 지금 똑딱이 타격 무슨 매섭게 칩니다. 그 매섭게 의외로 그렇게 치는 거 보면은 이게 타이온이 오히려 불안한 피칭이 되다가 불펜 싸움까지 가서 어차피 똥경기 돼버리면 마이애미가 진짜 할만해져요. 이 경기는 컵스가 좌투 상대 타율이 원래 안 나오는 팀이 아닌데 핵심 타자들이 지금 조금 좌투 상대로 성적이 아쉽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거 컵스도 정배당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 사실 어제 매치 경기와 같은 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지금 기대를 반갑습니다.
예, 기대를 하게 되는 거는 그나마 세이야 스즈키, 예, 세이야 스즈키 말고 뭐 니코 오너 정도 두 명 말고는 좌투 상대로 의외로 찌약이에요. 니코 오너는 이제 타율이 그 3할 8푼대 나옵니다. 자투 상대로. 그리고 이 스즈키도 3할 4푼대까지 나와요. 표본수도 한 30타석 이상을 넘어가 버리니까 나름 자투 상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기록이 될 수, 이게 안타 기록이 되고 할 수 있냐? 사실 이안앱이 있으면 제일 좋아. 이안앱도 1번 나왔을 때 정말 잘할 뿐만 아니라 좌투 상대 성적도 3할 중반을 넘어가고 이안앱까지 쓰면은 상위 타선에서 사실 크루 암스트롱이 다시 7번까지 내려가 버리고 이안앱 터커 그 다음에 중심 타선 쓰는 거 똑같이 쓰고 하면은 생산이 좀 될 수도 있어. 근데 타선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컵세트 아유 감사합니다. 일주일 네 오늘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까지십니다 한님. 네 5월 27일까지십니다 영동행님. 그러게요. 또 아다리가 또 그렇죠. 오늘 오셔갖고 또 꼬라보려면 내가 마음이 아픈데 맞죠? 최대한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일단 말을 이어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도 오늘은 네, 마이애미가 해볼만 할 수 있다. 컵스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자투 상대로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스턴 매치 경기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좀 통계적인 부분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더 해보면은 이 매치가 지난 15일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총 한 12, 경기 정도 표본에서 이 성적을 우리가 좀 봐보면은 뉴욕 매츠가 2할 3푼 3리를 치고 있어요. 분명히 타율이 많이 하락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도 사실 매츠의 타선이 아쉬웠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매츠가 정말 좋았을 때 잘 칠 때 지금보다 지금 달라진 게 뭐냐 이 알론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 매츠가 알론소가 진짜 날뛸 그 시기가 있었죠. 4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알론소가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12경기 정도 표본에서 이 타율이 나오고 있는 게 1할 9푼 6리예요. 1할 9푼 6리. 그 점수가 안 나죠. 왜 알론소가 쳐져 있어요. 사실 애리조나 원정 시리즈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알론소는 극강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뭐라죠? 그 북극곰이라고 하나요? 그 폴라베어라는 별명이 어울릴 만큼 진짜 곰 같은 타격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2주 동안 경기를 하면서 알론소가 삽질을 박아버리니까 타선에서 점수를 내 건덕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1번 타자 린도 치고 나가면 뭐합니까? 점수가 불러들여지지가 않는데 소토가 삽질하고 있는 이상 어차피 죽는 타선이고 알론소 뒤져버리고 뭐 니모 4번 그렇다고 쓰겠습니까? 뭐 어쩌겠어. 지금 매치의 타선이 알론소가 죽으면서 그대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 홈즈 나오면은 오늘 또 땅볼 유도로 잘 잡아내야 된다라고 이 플랜을 짜게 됩니다. 매치는 이 플랜적으로는 매치는 땅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홈즈 선발 경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스턴의 타격을 보신 분들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스턴이 홈에서 타격을 하면은 땅볼 타구를 내는 경기를 하는 빈도보다는 홈에서는 그래도 타격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도 해야겠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워커빌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좀 생각을 해보셔라. 워커빌러가 선발로 나올지도 그리고 아니면 오프너 쓰고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다. 요새 트렌드 자체가 좀 선발 이닝 길게 못 끌고 갈 것 같고 아니면 좌우 타자 상대로 성적이 좀 약하다 싶은
그런 선수가 나오면은 오프너 끼고 들어가고 그런 경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상할 좀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 그래도 오늘 경기가 매치가 할 만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그거 부분에서는 결국 불펜입니다. 불펜. 어제 보스턴이 불펜을 올인을 박았어요. 사실상 베르나르디노 빼고는 다 썼다고 봐야 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위서트랑 뭐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부토랑 이제 불펜을 이제 던지면서 좀 아끼는 경기 양상을 했고, 근데 매치가 십삭인 게 부토는 버틸 수 있는 자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펜 아꼈습니다. 가렛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필승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치의 불펜은 싹 다 아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와중에 경기를 다시 오늘 경기를 하다 보니까 홈즈가 땅볼 유도가 좋으면 장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상쇄가 되고 보스턴 그린몬스터의 우려도 조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홈즈의 성적을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 좌타 상대 성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죠. 2할 2푼 9리 수준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홈런이 이번 시즌에 홈즈가 3개 맞고 있는데 이 좌타 상대로도 지금 표본수는 오히려 더 많아요. 많은데 피홈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홈구장에 이점이 뭡니까? 우리 빅파파 빅데디 그 오티즈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살리려고 좌측 우측 담장이었다 졸라게 당기게 놨죠. 짧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좌타 상대로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게 홈즈의 오늘 경기에서 최대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를 매치의 승으로 조금 정배당이 나오는 거는 납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과연 점수가 과연 많이 날까? 사실 저는 매치에 지금 다 할까 하면 뷰러가 그냥 제구가 되는 상태에서 몸을 90% 100%까지는 에반 것 같고 90% 85%만 만들어 오면은 뷰러가 구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 범타치기 딱 좋은 타격감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의외로 이게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도 어제 같은 양상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매치 정배당은 사실 못 봅니다. 타격감만 따지고 보면 어차피 뷰러랑 홈즈랑 비등비등 수준의 피칭을 한다고 따졌을 때 타격감만 지금 보면은 보스턴이 훨씬 더 괜찮아요. 지금 당장의 매치는 진짜 시체입니다. 시체 진짜로. 그래서 당장 지금 타격감이 데버스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해밀턴도 타격감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수 있죠. 칼로스 나바에즈. 얘도 지금 타격감이 정말 좋거든요. 뭐 라파엘라도 제 역할 해주는 선수고 그 다음에 뭐 그 브래그먼도 잠재력 언제나 있죠. OPS 수준만 보더라도 최근 브래그먼이 2주 동안 0.9가 조금 안 됩니다. 0.88 정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해밀턴 삽질하는 거 빼고는 보스턴의 타선이 오히려 조금 더 매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매치 정배받은 거 정말로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의외로 선발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께 다 과감하게 여러분 씨발 보스턴 그냥 역백 이건 가셔야 됩니다 하고 부주력이라도 뭐 넣어서 한 조합 하나 드리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 못한다고 이 경기가. 그래서 TBD가 걸려 있으니까 못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매치 정배당은 좀 터무니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애틀랜타. 사실 이거는 뭐 딱히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워싱턴 타격감 지금 좋죠. 볼티모어 시리즈 때 제가 역배 때려 드리고 오버 드리고 뭐 하면서 언더 드리고 할 때도 투수전 할 땐 투수전, 타격전 할 땐 타격전. 보스턴 워싱턴 경기는 제가 시리즈 3경기 중에서 2경기 분석하면서 그냥 빠삭하게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워싱턴의 타격감 괜찮죠. 괜찮은데 하필이면 지금 애틀랜타 선발 예고된 게 스트라이더입니다. 지금 스트라이더가 로스터 활성화가 되었고 오늘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로토와이어에서. 근데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스트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구위 자체는 워싱턴도 쉽게 못 치죠. 쉽게 칠 수 있는 공은 절대 아니고요. 애틀랜타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파커가 제가 최근에 파커 경기 이제 이 볼지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경기가 있었는데 애틀랜타 입장에서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그러한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의 타격 양상에서는 애틀랜타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볼넷도 얻어나가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고, 올슨도 최근에 홈런을 다시 많이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뭐 알비스도 타격감 좋고, 그 다음에 라일리도 지금 타격감 좋고요. 버두고까지 좀 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 6번, 7번 타선에서 엘리 화이트 9번까지도 나오는데, 얘가 하이 타선에서 연결해주는 것도 알짜배기로 조금 빼먹지 못하는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타격감에서 애틀랜타가 밀리지 않는다면 어차피 하루 쉬고 경기를 하는 경기에 애틀랜타의 필승적 불펜 뭐 에르난데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저 누구야? 존스, 그 다음에 저 마무리 투수 이름이 뭐였죠? 마무리 투수 생각이 안 난다. 마무리 투수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그것까지 해가지고 필승조 일단 건재하고, 워싱턴도 리드하는 상황이면 좋아요. 리드만 할 수 있으면은 워싱턴의 불펜진이 지금 최근의 추세로는 분명히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완에서 핵심이라고 보는 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마무리 투수 그 저 누구야 피네건 얘 플러스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당장에 잘해주고 있는 게 그 루틀리지라고 있어요. 그 친구하고 나름 지금 또 선발 뛰다가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갖고 로드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좀 버텨주고 있는 양상이 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펜 뎁스가 지금 갖춰진 상황에서 여기에 또 플러스 헨리까지, 그 헨리까지 하면은 뎁스가 나쁘지 않아. 워싱턴이 지금 최근의 불펜 기량으로 봤을 때는 차핀도 있다 맞다. 그래서 뎁스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배팅을 뭐 스트라이더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어쩔 수 없어. 스트라이더 전성기 때 공 보신 분들은 스트라이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복귀하면 97마일 정도 던질 것 같은데, 당시 100마일까지 던지고 이럴 때 그때 스트라이더 공은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진짜 아직까지도 역대급 데뷔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워싱턴에서 데뷔를 했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라스버그, 이 스트라스버그의 데뷔전은 진짜 괴물이었거든요. 그에 못지않는 데뷔전을 했던 게 스트라이더였습니다. 스트라이더. 그때 여러분들 그냥 추억 삼아 한번 보시면은 스트라스버그가 데뷔할 때 그때 투심 패스트볼은 오버스로운데도 임창용의 뱀직구보다 더 많이 휠 정도로 엄청난 공을 던졌었어요. 근데 그 임팩트를 또 줬던 게 스트라이더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더의 공은 무시할 수는 없다. 많이 복귀를 해서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몸 올리면서 보여준 성적이,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죠? 2025년 트리플 A에서 지금 3경기 던져갖고 13.2이닝 동안 피한테 5개 맞고 13.2이닝 동안 삼진 27개 잡은 새끼예요, 이 새끼가. 예. 피한테 1할 1푼 1리 그냥 못 치는 공이거든요. 만약에 이 폼으로 그냥 올라온다? 그러면 워싱턴도 각오는 해야겠죠. 근데 워싱턴이 만약에 비빌 수만 있으면은 불펜에서 지키는 싸움 할 만큼은 지금은 능력이 된다라는 건데, 실제 그 선발에서 이 파커가 보여주는 이 불안정함,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닝이 이렇게 짧게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애틀랜타 공략을 못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당장에, 사실 이거는 프로토 해외 사시는 분들, 스카티 형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시드니나 뭐 이렇게 해외 사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어차피 선택은 해야 돼. 7시 45분 경기면 배팅 못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만, 일단 스트라이더가 로스터 인을 했다라는 것은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그래서 오늘 선발로는 로토와인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스트라이더가 나오면은 선발에서는 이미 밸런스 붕괴라는 점까지는 생각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한 대만 태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좀 해주십시오. 많이들 해주세요. 그냥 피면서 진행해야겠다. 태경님 바쁘십니다. 네.
다음에 매치 1프레네. 화이트삭스 오버 안 됐어. 근데 폴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금액 뭐 얼마씩 가시는데요? 만원짜리 팀 오시는 거 아니에요? 폴더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복권 산다고 봐야 돼요. 복권 산다고 진짜로. 2만원. 아, 그런 게 되면 기분이 좋긴 한데. 8개 사서 19만 7천 원이면 똥배 가신 건데 터진 거면 아쉽긴 하겠다잉. 아무튼 또 이어가면 템파베이랑 휴스턴 이것도 제가 이제 보시면 어제 주력표죠. 어제 주력표인데 주력에서 템파베이 언더 들여서 아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로드리게스 그 홈런 타고 걷어내가지고 3런 막은 거 기적이었죠. 진짜로 저는 넘어갔다 봤거든요. 그거 와, 그거 잡아주면서 아찔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들어왔고요. 예, 들어왔고 존나 아찔했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 리텔 나옵니다. 포수가 중요합니다. 또 이 경기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내가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난다 하신 분들은 라인업을 보세요. 일단 리틀의 포수가 데니 젠슨이 또 나오는지, 아니면 또 딴 새끼 모렐이 안 떤가, 아니면은 뭐 또 그 로르베트, 죄송해요, 콜라 먹어서 걔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젠슨 나와야 돼요. 오늘도 홈런도 쳤죠, 젠슨이. 타격도 타격인데 포수 이제 리딩적인 부분에서 젠슨이 지금 메인을 잡아야 돼요. 근데 계속 이 템파베이가 포수를 돌려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필 와일터 좌투수예요. 아란다 어제 안 나온 거 보셨죠? 좌투수 나오면은 아란다가 오늘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대타로 나오고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월터가 누구냐? 이게 보스턴에서 2년 전에 쓰던 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너리그에서 조금 성적이 좋아서 지금 콜업이 되었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살짝 좌완 후크 느낌입니다. 좌완 후크 느낌이고, 체인지업도 구사할 수 있고, 뭐 스위퍼, 슬라이더, 커터, 뭐 포심, 다양하게 던지고, 포신 페스티벌의 최고 구속은 92, 평균 구속은 한 92마일 정도 나오는, 살짝 생긴 거 보면 크리스 세일을 외형적으로는 크리스 세일을 좀 연상케 하는 이 얄삽한 몸에 긴 팔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투수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나 해줄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미 오늘 경기에서 휴스턴이 아브레이유랑 헤이더를 연투를 시켰습니다.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브레이 헤이더 없으면은 얘네들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뭐 스캇도 나오게 되고, 불펜에서 또 텍사스전에서 또 삽질했던 애들 그 또 꺼내가지고 또 이상한 연병을 떨 수가 있거든요. 이 경기가 불펜에서 이미 선발이 이게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경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인 선발이 나오는 템파베이가 이거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타선에서는 지금 파레데스 미쳤죠. 타격감 파레데스가 졸라 잘 치고 있어. 텍사스 시리즈부터 너무 잘 치고 있고, 지금 뭐 마이어스까지 해가지고 좀 타선은 확실히 휴스턴이 나쁘지가 않은데, 당장에 이게 선발에서 버텨줄 수 있는지조차도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템파베이에게 비등비등한 배당이 일단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선이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좋은데 선발에서 이렇게 약한 이제 콜업을 시킨 땜빵 투수죠. 땜빵, 지금 부상 때문에 땜빵 투수 나와가지고 배당이 휴스턴이 많이 올라간 건데, 아유 백석동 마운선님 일주일치, 네, 5월 27일까지입니다. 네, 참고하십니다. 5월 27일까지. 역시 또 재분석을 한번 맛보면 또 계속 구매하죠. 언제 뿌라질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프리보드는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록해놨습니다. 표도 보내드렸어요. 네, 이어가면은 결국에 지금 휴스턴의 타격감은 일단은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선발에서 버텨줄지, 그리고 불펜도 이미 소모가 된 상태에서 마무리 셋업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면은 휴스턴도 불펜이 던져지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를 염두를 해야 되는 경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기가 템파베이 탈감 지금 안 좋죠. 당연히 지금 뭐 심슨 나가가지고 발야구 해가지고 점수 내는 거 뭐 이거 아니고서는 지금 오늘 사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시로도 그 나와야 되고요. 나와야 되고 아란나도 사실 좌토에게 약하다지만 나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 빠지니까 지금 뭐 타선이 뭐가 없어요. 텍사스래. 템파베이가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운영 쪽으로 보면은 투수 운영에서는 템파베이가 훨씬 괜찮아요. 어제 소모한 거 사실 그 로드리게스 부진해서 아마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오르제 연투 가능합니다. 네. 오르제 연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빈저, 페어뱅크스, 그 다음 우체타, 필승조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텔이 또 5이닝만 던져주면은 템파베이가 불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 그러면 보자. 이게 월터가 어느 정도만 마이너리그 수준까지 해준다고 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접근 안 치면은 지금 기준점 9.5점은 높아 보여요. 템파베이가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템파베이만큼 이 좌상바 같은 이 병신팀이 없다. 볼티모어와 함께 지금 꼽아주는 좌상바 팀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거 유튜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좌타 상대 타율이 지금 볼티모어 역압도적 꼴등이고요. 그 다음에 LA 인저스, 그 다음이 템파베이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좌투수고 극악의 좌투수예요. 심지어 투구폼도 좀 누웠어 얘가. 스리쿼터란 말이야. 그러면은 템파베이가 또 이거를 뭐 아무리 마이너리그 콜업 선수라고 하지만은 재고 볼질하면서 연병 떨지 않는 이상 많은 점수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9.5점의 기준점은 기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생각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굳이 하나 꼽자면은 언더 말고는 딱히 다른 거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랑 텍사스. 이제 워렌이랑 코빈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키스의 정배당 강하게 받았죠. 양키스가 이걸 마행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승 1패 승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 경기가. 양키스가 지금 타선에 있어서 하위 타선이 빈곤함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르메이오 복귀해갖고 제가 복귀 전에 욕을 좀 했었는데 그 연장에 괜히 대주자 나왔다가 연장에서 타석 들어와서 삼진 쳐먹고 그때 졌던 게 그거 무슨 경기더라? 시애틀이랑 경기였었나? 그때 좀 욕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12타수 4안타 했다 3할 표본 작지만 3할 타율을 좀 치면서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르메이유가 지금 코빈 상대로 이 천적 수준으로, 물론 이게 르메이유 전성기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타격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수도 있지만 일단 58타수 기록하면서 3할 7푼 9리에 홈런 6개입니다. 무려 홈런 6개 1.212에 이 상대 전적이 르메이오가 나오고 있어요. 얘가 하이 타선에 받쳐주면은 조금 순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되는 오늘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지나 골드슈미트나 지금 벨린저가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타율 4할 찍었죠. 네, 그래서 상위 타선에서 기대감 있는 점, 그 다음에 뭐 그리샴이라든지 항상 그리샴이 나오면 일단은 카일 슈아버 포지션이죠. 리드오프 홈런까지도 뭐 기대를 해보게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코빈이 이번 시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경기 실점이 많은 경기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두 경기 빼고는 전부 다 2실점 이하 피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얘가 3점대 초반의 ERA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서번트에 가시면 보시면 나오는데 XERA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멤버십 보시는 분들하고 다 제가 분석 영상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XBA예요. XBA. 타율은 믿을 게 못 돼요. 타율은 뽀록도 많단 말이야. 근데 XBA, 뭐 익스펙티드 배팅 해버리지. 이게 타구 순수하게 타구 질만 따졌을 때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의 방해도 없이 안타가 될 확률, 정확한 진짜 타구의 질을 판단하는 이 XBA와 런치 앵글,
그 다음에 그 런치 앵글이랑 그 다음에 엑시트 벨로시티, 타구 속도, 이게 결국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실질적인 코빈의 XERA라고 하죠. Expected ERA는 그러니까 기대 평균 자책점이죠. 기대 평균 자책점은 4.4까지 올라갑니다. 4.4. 그러니까는 워렌과 비슷한 수준의 실점을 할 수 있는 지금 피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2할 오픈 때까지 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양키스 타선에서 이게 과연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코빈의 9위인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콜로라도 상대로 잘하면 뭐해. 상대는 양키스인데. 디트로이트 상대로 볼질하면서도 그때 스코발 상대로 버텼었죠. 근데 그때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 타격감이 안 좋았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코빈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버티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텍사스의 타선이 문제인데, 워렌이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극단적인 게 좌타 상대로 트라우마가 얘가 좀 있어요. 이번 시즌에 얘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볼넷이죠. 볼넷이 총 17개입니다. 이 17개 중에서 15개가 좌타 상대로 나왔어요. 24.1이닝 수준의 표본을 가지고 있고, 우타 상대로는 16점이 오히려 표본이 좌타에게 많아요. 많은데도 이게 많아서 이게 볼넷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준 자체에서 비율적으로 보다도 너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이게 피안타율도 마찬가지고, 결국 표본수를 이 격차를 줄여주는 게 뭡니까? WHIP죠. WHIP이나 출루 허용률도 0.78, 1.68 차이가 극명합니다. 근데 텍사스에 그러면은 좌타자들이 얼마만큼 있고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당장 코리시가 없는 상황에 좌타 활약할 수 있는 게 작 피더슨 그리고 스미스 두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작 피터슨 올해 꼬라지 아시죠? 1할 3푼짜리 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스미스 말고 당장 볼넷 덕이라도 볼 수 있는 좌타 라인업도 없을 분들은 우타 상대로는 그래도 얘가 2할이 안 되는 피안타율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면, 텍사스가 원정 타율이 2할 3푼, 2할 2푼 때까지 떨어지고 리그 23위 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텍사스가 공략할 수 있냐? 없죠. 그럼 불펜은 어떻냐? 양키스 하루 쉬었죠 일단. 그러면 뭐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위버, 그 다음에 데빈 윌리엄스 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텍사스 뭐 하루 쉬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휴스턴 전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틴이 억지로 부상을 괜찮다라고 판단 내려가지고 일단은 복귀를 좀 빠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공 한 개 던지고 바로 팍 하면서 과음 지르면서 그냥 바로 트레이너 올려부죠. 그러고 그냥 자진 강판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마틴이 없는 상황에 텍사스의 불펜은 지금 믿을 만한 게 가르시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불펜들 나오면은 사고예요, 사고. 마무리 잭슨이 저번에 잘 마무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잭슨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텍사스가. 어차피 마무리 투수인데. 가르시아 셋업까지, 그럼 7회까지 텍사스가 과연 리드를 할 수 있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냥 코빈이 이닝을 길게 던져주면서 1할을 잘 먹어주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콜로라도 좀 빼면 사실 기대값은 5이닝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양키스 상대로 만약에 4.4 수준의 ERA의 경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9이닝이나 4.4점이면은 뭐 5이닝 3실점 수준, 많으면은, 적으면 5이닝 3 2실점 수준인 거고, 거기에 장타 맞는 거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조기 강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양키스의 하위 타선이 지금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최근 지표적으로 보면은 양키스의 핸디캡까지가 조금 쪼려져 보이는데, 양키스의 정배당이 받는 거는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 다음에 토론토랑 샌디에고는 배시시 나온다고 합니다. 배시시 나온다라고 하는데 배시시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토론토 산탄데르 10세끼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또 3번 나오면은 라인업 보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3번 산탄데르다? 그러면 바로 그냥 샌디에고 승인 겁니다. 보비셋 안타 치고 게레로 주니어 안타 치면 뭐합니까? 점수를 못 불러드리는데, 산탄데르 삼진에. 그나마 그 스프링어가 쳐주면 컨디션 좋은 날에는 점수가 나요. 그러면 스프링어만 나가주면은 컬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컬크 타구질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잡히는 타구도 다 라이너송으로 날아가고 타격감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스프링어 산탄데르가 잘 쳐줘야 되는데, 스프링어가 저번에 디트로이트 시리즈에 좀 못 치고 하루 또 휴식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비셋이 홈런을 치는 걸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되고, 게레로 주니어는 홈런이 사실상 없어요. 이번 시즌 게레로 주니어의 타구 발사 각도가 좀 낮아가지고 힘은 좆되게 셉니다. 그냥 힘은 100마일 타구를 날릴 정도로 강한 타구를 날려주는데 발사 각이 안 나와요. 발사 각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걔를 치고 나갔을 때 산탄데르는 일단 삼진이라고 봐야 되고, 딜런 시즈 공 정도면은 공 타이밍 못 맞추죠, 빠른 공이. 이거는
그 상황에서 이제 4번 그 스프링어랑 컬크 5번에서 칠 수 있냐 없냐 요걸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경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데 샌디에고 타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근데 벨싯이 나온다. 벨싯의 커브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의 타선은 브레이킹볼에 약하지가 않아요. 네, 지표상으로도 의외로 타티스가 스위퍼에 좀 약한데 이제 커브 공에 대해서는 대처가 좀 되는 편이고 분명 샌디에고도 하루 휴식해서 불펜진에 단단한 거는 느껴져야 되고요. 이 경기가 7.5점 기준점이 아마 잡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5점 잡힐만 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좀 의외로 타이트한 경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샌디에고 정배당을 받았는데 제가 이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당 삭감 좀 예민하게 굴죠. 제가 이 경기가 오늘 0.27배가 국내 삭감이 있습니다. 배당 삭감이 가장 큰 경기고 0.23배당까지는 삭감이 좀 빈도 있게 있는데 0.27배당까지는 제가 0.3배당 삭감까지 보긴 했습니다. 엊그젠가 미러키 경기였나? 보긴 했는데 0.27의 삭감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그러니까 배트맨 쪽에서는 이 경기 보험을 세게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꼴 것 같으니까 배당 좀 떨가야겠다, 삭감 많이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정배당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국내 흐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만큼 삭감되는 경기 잘 정배당 잘 안 주더라고. 그래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TBD 걸린 상태고 선발도 모르고 지금 나왔을 때 아침에 라인업 보고 혹시나 뭐 컬크 휴식이고 포수 컬크 안 앉고 그 다음에 뭐 산탄데르 3번 끼어 있고 뭐 이따구로 나온다 라인업 그러면은 뭐 샌디에고 노려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펜도 토론토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당장에 이제 라인업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발 투수만 배시시다 하면은 7.5점 납득합니다. 언더 생각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파덱 대 윌리엄스 이건 했고 시애틀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로렌스 나오는데 사실 뭐 로렌스 수준에다가 지금 스미스 나오면 일단 빠따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화이트삭스도 이제 7대 됐다고 보긴 하는데 저도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범주가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좀 패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똥배 가실 사람들은 가시고 똥배도 아니야. 사실 배당도 많이 줬어 오늘. 선발이 약해가지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상대인데 1.3배가 넘어가요. 1.4배가 넘어가. 그만큼 나름 배당의 이유는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잠깐만요. 오줌이 콜라 먹었더니 오줌도 마렵네. 노래 조금만 듣고 계세요.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요. 노래가 흐르면 얼마 뒤에 여보세요 할 그 목소리 난 기다려요. 그대의 말투는 달라졌죠. 오늘 역시 차갑겠지만 듣고 싶어요.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꼭 내게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오늘 요 경기가 제일 사실은 할 말이 많은 경기죠. 할 말이 많은 경기고 이제 혹시 뭐 로토와이어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선발 투수가 당장에 아킨이라 나와 있습니다만 루키 데뷔전입니다. 아킨이 1이닝 책임질 것 같고요. 이후에 요 경기가 오늘 볼티모어의 투수 그냥 파밍 시스템 내에 야수 제외 또 최대원은 마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수 부분에서는 루키 유망주 지금 1위 데뷔를 안 한 선수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투수 부분 1위입니다. 투수 부분 1위에 해당하는 그
그 맥덜못이라는 친구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맥덜못이라는 새끼가 어떠한 새끼냐? 좀 굉장한 새끼예요. 얘도 맥덜못이 삼진 능력이 지금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얘도 구속은 뭐 한 97마일까지 던지는 단단한 그 아벨 있죠. 그 필라델피아 데뷔하는 친구 걔처럼 구속도 단단하게 97마일까지 나오고요. 변화구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작년에 이제 2024년이죠. 작년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경기를 하면서 ERA는 3.78을 기록했었는데 당시에 얘가 제구에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제구의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올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100이닝 동안 삼진을 144개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9이닝당 삼진 개수가 뭐 그냥 1.4개 수준이라는 거죠. 1.4개 수준으로 삼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내일 경기도 사실 구위적으로 본다면은 얘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트리플 A에서 지금 얘가 경기를 하면서도 이제 피안타율 자체는 8이닝 동안 한 1.25 수준밖에 기록이 안 될 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좀 해줬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지금 콜업이 된 거거든요. 이제 아킨을 한번 쓰고 이제 맥덜못을 써가지고 경기 운영을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건은 그거죠. 지금 얘 정도 구이면은 미러키가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치기 쉬운 공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공도 봤는데. 그리고 이제 핸더슨인데 얘 공도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 공도 이 체인지업 투수인데 얘 체인지업은 진짜 뭐 평가가 굉장히 또 뛰어난 그런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체인지업이 플러스 피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종 가치가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입니다. 체인지업이 얘가. 그래서 그거에 이제 볼티모어도 이제 땅볼을 좀 쳐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미러키가 정배당을 받은 이유가 결국 이제 맥덜못이라는 루키가 데뷔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볼질을 할 수 있다라는 변수 때문에 그 핸더슨의 이 체인지업으로 땅볼 치고 물러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지금 이 경기가 미러키의 정배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작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다 해보면은 볼티모어가 이미 막히면은 미러키 타선으로 이 8.5점의 기준점을 넘기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양 팀이 어제 타이트한 경기를 하면서 투수 소모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것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는 점수를 좀 안 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밖에 답이 안 서는 것 같아. 사실상 어제 미러키가 이제 프리스터를 바로 안 올리고 오프너 쓰고 하면서 이후에 운영해서 필승적 몰빵을 했습니다. 진짜로 다 썼어요. 다 썼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시리즈였죠. 이 미러키랑 시리즈 하면서 수입해 면하는 경기에서 이제 유리베 그 다음에 코에닝 그 다음 미어스 맥일 똑같이 연투를 시켰어요. 똑같이.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없는 경기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선발에 일단 나와 있고 루키 데뷔할 건 뻔히 알고 그러면은 분석해서 뭐 해볼만 하겠다 싶었는데도 제가 주력급으로 생각을 못 하겠다 싶었던 거는 결국에 이 미러키의 이 불펜진이 다 소모가 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선발이랑 루키들 기량이라든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언더 말고 사실 답은 안 나오는데 미러키가 불펜을 그러면 얘네들이 없이 어떻게 쓸 것인가, 얘네들 중에 3연투를 할 새끼는 도대체 어떤 새끼가 될 거고 아니면 롱릴리프로 갔다가 누구를 갖다 박을 건지 이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오버가 누군가는 항상 말합니다. 언오버는 신의 경지라고.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가 언오버는 경기 흐름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선발 투수만 믿고 언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불펜에서 방아나가지고 필라델피아나 LA 인저스 워싱턴 같은 불펜 만나가지고 불펜 터져서 오버나고 이게 오버나네 씨발 하는 사람들이 선발 투수 보고 언더 오버 거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언오버를 맞추려면 선발 투수 싸움에서 누가 어떻게 이길 거고 몇 점 차로 리드를 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점수차에서 양 팀이 불펜을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실점 수준을까지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언어버거든요. 미러키는 오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당장 오늘 쓸 수 있는 게 뭐 불펜에서 해봤자 뭐 앤더슨, 뭐 페인프스 아니면 딱 봐도 사이즈 나온 게 알렉산더 2이닝, 3이닝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과연 될 것이냐? 저는 좀 이거 불안 요소가 많이 크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막 오늘 조합표에도 말씀을 드리면 이걸 포함이 안 돼 있죠. 이 경기도. 당연히 원래 이제 루키 데뷔전이면 제가 안 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일단 빠진 이유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빅매치 에디 대 이제 스쿠발인데, 이제 오늘 경기 이거 디트로이트 스쿠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인트루이스에게 굉장히 강한 역배당이 나왔는데, 스쿠발이 이미 좌투수라는 점에서부터,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홈이라는 점부터, 그 다음에 어제 경기가 대패 양상으로 바뀌면서 또 로이 크로프트에다가 그 다음에 로메로,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야? 아무튼 불펜에서 던졌죠. 세인트루이스가 그냥 편안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결국에 또 리히, 메이튼, 헤슬리 체력 빵빵하게 비축해놓은 이놈의 새끼들이에요. 얘네들 나오면은 후반에 점수 못 냅니다, 정말로. 페디도 안정적인 피칭 지금 이번 시즌 하면서 실점 관리 잘해주고 있고, 디트로이트 이게 스쿠발이랑 페디를 비교하면 안 되고, 스쿠발과 세인트루이스의 타선, 페디와 디트로이트 타선을 비교를 해야 돼요. 아, 스쿠발이랑 페디 붙네, 씨발 스쿠발 개바르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디가 스쿠발만큼의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줘야 된다가 아니라, 페디랑 비슷한 수준의 실전 관리만 해주면 불펜 싸움 가면 이게 세인트루이스 해볼만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배당 대비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스쿠발 믿고 승을 1.42배를 줬는데 못 가는 경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뭐 언더를 생각하시거나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이 경기예요. 근데 만약에 스쿠발이 그 언제였죠? 저 캔자스시티 전이라던가 저번에 던졌을 때 그럴 때처럼 제구 잘 안되고 안타 개수 늘어나고 이닝수 짧아지고 6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5점 매닝 던지고 내려가고 1-7점 하면 뭐합니까? 결국 불펜에게 자기의 기량을 이어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7.5점의 기준점은 불펜에서 어제 보셨다시피 절대로 넉넉한 점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콜로라도 개판이었죠. 이 경기 콜로라도 질 뻔했습니다. 정말로 초반에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점수가 꽉 막힌 채로 3대1로 끌려가다가 와, 빅이닝이 찾아옵니다. 이게 와, 이럴 줄은 몰랐죠. 이기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버드까지 무려 2이닝을 올렸어요. 1.2이닝을 던지게 했어요, 버드를. 근데 이제 약했던 콜로라도의 불펜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할볼센 나와가지고 진짜 개 털리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나와가지고 또 홈런쇼 당하면서 개 털리면서 막판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타선이 터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루자르도 대 센자텔라인데, 오늘 경기도 필라델피아가 좀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좌상바 팀들이 몇몇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볼티모어, 템파베이 언급하면서 그 중에 언급드렸던 팀이 바로 이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도 이 좌상바 팀입니다. 좌상바로 2할 4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콜로라도예요. 루자르도가 코어스필드에서 공이 안 긁혀가지고 상황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변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모습 우리 많이 봤죠. 뭐 피베타, 당장 가장 최근에 피베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콜로라도 원정 쿠어스필드 가가지고 공 안 끊겨가지고 1회부터 개쳐맞고 타자들이 3점 지가 먹힌 거 3점 따라가 주니까 6대3 만들고 그거 6대6 만들어주니까 그것마저도 털리면서 내려갔던 게 피베타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류현진 같은 경우도 첫 코어스필드 원정 갔을 때 인터뷰 했었죠. 공 던져봤는데 공이 잘 안 긁힌다,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 이상하다, 뭐 인터뷰 했던 것도 단적으로 메이저리그 직접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에게는 뉴스로 좀 접해봤을 멘트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 시즌의 루자르드의 피칭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스위퍼를 장착하면서 좀 확실히 자기만의 로케이션을 가져가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어제 경기에서 딱 쓰면 안 되는 불펜들만 골라서 딱 쓰면서 이제 이기는 경기에서 대승하는 경기의 양상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뱅크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로스, 이런 애들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나오면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은 어제 다 써줬고, 이제 뭐 컬커링부터 시작해서 스투람이라든지, 지금 마무리투스 시바 알바라도 약물 때문에 80경기 징계당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는 거 최악이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 이제 아껴놓은 불펜들을 오늘 꺼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필라델피아 정배당 받는 게 납득은 됩니다. 단, 네, 오늘 해외 커버스 구매율 1위 83%, 네, 요 경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일단은 네, 뭐 그럴 만한 경기긴 해요. 진짜 실제로. 자, 그 다음이 샌프란시스코 대 캔자스시티. 부빅이 어제 노이트를 7회까지인가 하다가 플로레스였나? 누가 깨졌지? 1번 타자 나왔던 게 플로레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쳐막아요. 2, 3루 찬스였나? 그걸 막고 이제 파스칸티노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를 또 이제 뽑아주면서 캔자스 시티가 이기는 경기가 되었는데, 이 경기는 이제 캔자스 시티가 불리하죠. 이 타격에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지금 병신입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타격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이정호는 또 적시타 때려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사실 어제 쳤어야 됐어요. 체프먼이 쳐줬어야 됐거든요. 좌투 나왔을 때. 근데 우투 나오면 체프먼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타선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샌프란시스코가 하락세가 조금 많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지워지지를 않고, 오늘 캔자스시티가 역배당을 받은 이유는 불펜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불펜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타격만 보더라도 그냥 좀 잘 치고 있다 싶은 애들은 뭐 플로레스, 뭐 아니면은 뭐 웨이드 주니어, 야스젬스키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캔자스 시티가 역배당을 받은 거는 불펜에서 에스타베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슈레이버, 그 다음에 린치, 얘네들 못 나옵니다. 연투를 해가지고 못 나와요. 그게 오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돼요. 걔네들을 빼고 이제 캔자스 시티의 불펜을 놓으면은 사실 에르체그 말고는 당장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불펜진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로렌젠이 이닝을 막 7이닝까지 버텨주고 막 그런 식으로 경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해볼만해지는데, 불펜이 많이 약해진다라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그래도 추천은 못 드리는 게, 불펜이 이렇게 약하면 사실 반대 가는 게 맞거든요. 불펜이 약해지면은. 근데 추천을 못 하는 게, 버드송이 얼마나 번쳐질지도 모르겠어. 사실 이번 시즌에 제대로 선발로 경기 뛴 게 없고, 길어봐야 3이닝 던진 건데 이거를 갖다가 버드송 믿고 간다는 게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미 뭐 그래서 불펜 쓴다고 하면은 당장에 그래도 나올 수는 있는 게 이제 로드리게스, 도발, 워커 불펜에서 다 지원 가능하고,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더 투수적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어제 경기도 보신 분들은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도. 예. 근데도 제가 하나를 예상을 그래도 하자면, 샌프란시스코의 타격감이 조금 더 홈에서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 투수력에서 후반에 캔자스 시티가 좀 체력 보강을 하려고 아끼는 운영을 하다가 한 방 먹지 않을까. 그렇게 경기가 생각이 되는 게 이 경기입니다. 진짜 근데 추천 안 드리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배팅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네. 차라리 동시간대에 다른 경기 2경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경쟁이 낫지, 이 경기는 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LA 애틀레틱스랑 LA 인저스인데 핸드릭스 대 홀랜드 나옵니다. 홀랜드의 체인지업으로 알짜배기를 잘 먹고 살고 있죠. 근데 애틀레틱스의 지금 타격감이 오늘도 윌슨도 잘해주고 했습니다만 양키스 시리즈에 보여줬던 임팩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LA 인저스는 오히려 지금 이름 뭐냐? 아 나만 생각이 안 나나? 이름 뭐예요? 그 일루스 이름 뭐죠? 에레인저스? 잠깐만. 사누엘이었나? 세누엘이었나? 세누엘인가? 세누엘. 얘가 지금 또 날뛰고 있죠. 얘가 날뛰고 있죠. 지금 최근에 지금 LA 인저스 타입 보면 네투, 워드, 그 다음에 세누엘 요 라인에서 지금 장타 플러스 안타까지 알짜배기로 진짜 잘 쳐주고 있습니다. 다저스 시리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워드도 지금 최근 6경기 4홈런이에요. 4홈런이고 지금 네토도 3할달이 거의 가까이 치고 있고 이번 지금 최근 한 6경 2번 시리즈 치르면서 두세 번 시리즈 가면서 그 다음에 셰뉴얼은 4할입니다. 4할 23타수 10안타 치고 있어요. 4할 3푼 5리 거기에다가 뭐 다누까지 날뛰고 뭐 이런 식으로 타선이 좀 풀리다 보니까 LA 인저스 이제는 무시를 할 수는 없겠다. 근데 이제 오늘 선발 투수가 핸드릭스라면은 이제 얻어맞을 때는 이제 신명나게 얻어맞고 얘공에 말리면 또 말리고 하는데 애틀레틱스가 아무리 지금 그렇다고 하지만 얘한테 말릴 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늘 경기를 이제 오버를 여러분들이 배루셔야 되는데 이거 오버를 걸려면은 그럼 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글룬드가 LA 인저스에게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호글룬드만 내리면은 오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불펜이 서로가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점수가 안 났지만 사실 양팀 불펜은 리그에서 진짜 손에 꼽는 하위권 불펜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필승조 뭐 패전조 안 가리고 그냥 단순 지표로 불펜과 선발로 나눠가지고 이 얘네들의 이번 시즌 그 성적을 나눠 보면은 LA 인저스 불펜 안 좋은 거는 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워싱턴이랑 꼴등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LA 인저스가 거기서 0.04 앞서면서 6.92로 LA 인저스가 리그 꼴등 불펜이에요. 꼴등 불펜. 그 다음이 워싱턴이고 그 다음이 애틀레틱스예요. 메이슨 밀러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애틀레틱스 불펜은 리그 최하위 선에서 동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동메달을.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셋업 역할을 해주던 퍼거슨도 흔들리면서 ERA 급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면 지금 믿을 수 있는 불펜이 없어요. LA 인저스는 결국 오늘 전략은 이 호글룬드를 빠르게 내리는 것이 전략이 돼야 돼요. 얘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타격적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는 당장 타격감은 LA 인저스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만약 이걸 베팅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호글랜드의 피칭을 보면은 그 체인지업에 의외로 방망이가 진짜 잘 돌아갑니다. 타자들이 굉장히 나름 잘 돌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뭐 다저스 상대로는 그것 또한 안 통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두 경기 알짜배기로 잘해줬었죠. 마이애미랑 시애틀 상대로. 특히 마이애미전이 진짜로 임팩트가 데뷔전 임팩트가 컸었는데 홈에서 또 좋은 모습을 나올지 혹시 또 진짜 모릅니다. 네, 그 체인지업은 한번 말리면은 쉽지 않아요. 핸드릭스 체인지업보다 얘 체인지업이 좀 더 나아요. 얘는 구속도 나오고 굳이 그래도 3마일 꾸준하게 박아내는 친구니까. 근데 그 정도 구위로는 LA 인저스 지금 타격감 저는 못 막을 것 같다고 싶긴 합니다. 그래도 기준점이 이게 10.5점이 잡힌 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저도 근데 그럼 저는 9.5점도 사실 오버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0.5점이면 저는 오버는 저한테는 배팅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야마모토 대 넬슨 이거는 제가 뭐 입만 아프죠 사실은. 지금 다저스 타격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야마모토 나오는데 넬슨인데 상대 선발은 이거 노나먹기 안 되면은 진짜 다저스 야구 접어야죠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야마모토가 그래도 에이스로서의 자질을 증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저스 연패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이래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홉수가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도 야마모토가 이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요 경기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별로 베팅하고 싶지는 않은 게 야마모토도 최근 두 경기 심지어 털렸던 경기 애리조나 전이었었죠. 그때 말로 홈런 쳐맞으면서 개 털렸던 거. 그리고 이제 저번 경기도 이제 애틀레틱스 상대로 콜스 시작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피칭이 굉장히 좀 아찔아찔했고요. 네, 홈런 때문에 실점도 있었고 지금 두 경기 연속 홈런이죠. 그리고 오늘 상대 애리조나 또 만나는 거에다가 이제 다저스의 불펜진을 생각을 하면은 네, 이 경기 다저스 승 배당이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은 그냥 너무 야마모토 믿고 준 거 아닌가? 야마모토 털리고 어차피 타격점 가는 거면은 불펜상 가면 둘 다 똑같은데 뭐. 그나마 물론 다저스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애리조나가 불펜이 진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 셸비 밀러 빼고는 애리조나가 불펜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정말로 지금 부상으로 AJ 퍽이랑 마르티네즈 빠진 게 진짜 체감이 너무 큰 게 애리조나거든요. 그래서 뎁스가 많이 얕다 보니까 사실 다저스 뭐 당연히 야마모토가 리드만 한 채로 내려가 주면은 후반 운영에서는 다저스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불펜에 패전 줬으면 애리조나도 실점 수준이 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야마모토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베팅 하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